이재명 분당 아파트 판다더니 재건축 대박. 뭔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 오늘 선도지구 선정, 분당 아파트, 그러니까 신도시 아파트,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관련 기사들이 다른 데서 다 나왔는데, 주택 정책과 관련된 거죠.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이 이제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뉴데일리가 이것을 집중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재명이 분당 아파트 내놔서 판다고 하더니 호재를 타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핵심 정책인, 부동산 정책인 재건축 지구 동의서를 냈다. 동의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이재명이 제출했다는 겁니다. 선도지구라는 게 뭐냐면은 재건축을 이렇게 각 구역별로 하는데 가장 먼저 추진하는 그 지구죠. 자, 그래서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제 새로 만든 겁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소유인 분당 아파트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서 주민 동의서를 제출을 했다. 자, 주민 동의서가 있어야지 이제 선도지구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천 계양을로 그때 이제 찍은 후에 송영길이 자리를 비켜줬죠. 방탄복 입으라고 국회의원 돼서 불체포특권 누리라고. 그래서 계양을로 이제 갔으니까는 이제 그쪽에서 살아야죠. 원래 분당에 살았는데 분당 순회동 거기 이 법인카드 가지고 막 초밥 사고 막 한 그 순회동 아파트 그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그때 밝혔습니다. 매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도 잠시 다시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 집을 아예 안 팔았다. 안 팔고 지금 부동산의 최대 호재로 불리는 정부의 선도지구 선정에 찬성을 해서 주민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선도지구가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1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도지구 선정 작업을 벌였는데 선도지구 재건축 착공 시점 목표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2027년까지 잡아놓고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정책을 펼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있는 5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두 곳씩 사업 대상을 정해서 선도지구를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지부진했던 1기 신도시 정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할 기회를 얻는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고의 호재로 꼽히는데 이재명이 이걸 노려서 분당에 있는 아파트 판다고 해놓고는 팔지 않고 호시탐탐 이거 언제 시행되는지 보고 있다가 이 선도지구를 이제 동의를 받으니까는 그 주민동의서를 이제 써냈다는 겁니다. 지난 9월에 선도지구 주민동의서 모집이 한창이던 당시 우편을 통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했다. 이거 이재명과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 지분을 50%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같이 이제 동의를 했다. 이 성남시 분당구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가장 치열했는데 이 국토교통부는 분당에 8천 가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가구 수가 5만 9천 가구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율을 가지고 주민 동의율을 기본으로 선도지구를 선정을 하는 이 채점을 했는데 주민 동의가 전체 점수 100점 중에서 60점. 그러니까 주민 동의를 많으면은 이게 선도지구라서 먼저 재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95%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으면 60점 만점을 획득하는데 이재명의 아파트가 있는 양지마을 주민 동의율은 95.5%를 기록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이재명의 아파트가 속한 양지마을이 오늘 선도지구에 선정이 됐습니다. 최우선 재건축 대상 그 자격을 거머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재명은 이 아파트를 1998년 6월에 3억 6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올라서 최근에 24억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한 20억 올랐죠. 그런데 이게 선도지구로 해서 개발이 재건축이 끝나면은
거기서 또 20억 원이 뛴다. 그래서 이 와중에 이재명은 20억 원 집테크에 성공을 한 겁니다. 20억 원 집테크.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지마을이 선도지구에 선정돼서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아니, 그 집테크, 그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고, 뭐 이재명도 뭐 생활해야 되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재명이 이런 식의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것을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을 실시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을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재건축에 재건축 같은 것을 해서, 물론 뭐 재건축에서 뭐 이익을 얻는 거는 맞는데 그런 체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이제 손질을 하겠다는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 하나 있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다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거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분당구 자택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했죠. 그때 이제 어차피 자기는 계양으로 가면, 인천 계양으로 가면 계양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계양 주민들에게 자기가 이제 계양의 국회의원이 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살던 거는 팔고 계양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분당구 자택 팔겠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양을 재보궐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이 아파트를 얼마에 내놨느냐? 26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기자들이, 언론이 다 지켜보고 있었죠. 분당 아파트 판다고 했는데 진짜 파는가? 그러니까 내놨습니다. 26억 5천만 원 부동산 매물로 내놨다. 그리고 좀 있다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24억 5천만 원으로 낮췄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점에 이 아파트 같은 평수의 거래 가격은 평균 20억 원 선이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4억 원, 6억 원 더 높게 내놨던 것은 진짜로 팔 생각이 없는 거죠. 누가 삽니까? 그 거래 가격보다 4억, 6억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때 민주당 양문석 의원도 이런 비슷한 것을 했죠. 그 판다고 했다가 자기 그때 특혜 대출 받은 아파트 판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언론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매물로 내놔야 되는데 아주 비싼 가격으로 내놓는 거수법을 이재명이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까지 이재명이 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으면서 여론의 관심에서도 잊혀졌는데, 이 시기에도 이재명 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거래는 꾸준히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팔려고 했으면 바로 팔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재건축 대박을 노리고 있다가 지금 그것을 결국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늘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해왔던 이재명이 자신의 부동산 이익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는 동의서를 막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반대 급부를 챙긴 거죠. 무려 20억. 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뉴델리와 통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재판을 받고 반정부 장외 집회에 나가서 정부를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꽤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계양을로 가서 이제 재선까지 하신 분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역 구민을 향한 배신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번에 법인카드로 새로 기수되기 전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죠.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고, 뭐 총선도 있었고, 또 대표에 뭐 2번째 나가서 또 뭐 전당대회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단식도 했고, 대표 생활, 국회의원 생활, 그리고 또 피섭도 당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와중에도 본인의 이 부동산 테크, 집 테크는 그대로 해서 그것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그 정책에 맞춰서 부동산 테크를 해서 20억 원의 이 시세 차익을 얻었다. 그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제가 이제 접하고 나서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그때 대선에서 지고 나서 좌파 유권자들은 그때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부글부글했죠. 그런데 아마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 와중에 이재명은 주식 투자를 했다. 그 주식 투자를 해서 또 그 차익을 남겼다는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본인이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는데 방위산업과 관련한 주식에 투자를 했다. 자, 그 논란이 있었는 게 이게 2022년 10월입니다. 이 국방위 소속 이재명이 방위산업체로 분류되는 회사의 주식 2억 3,100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때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었죠. 그때 이제 국회의원 재산 공개를 한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주식 총 2억 3,125만 원의 신규 매입을 했다. 대선 후보 때는 신고한 재산에는 이게 없었다. 그러니까 원래 없던 주식인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이 졌습니다. 지고 나서 막 이 좌파 유권자들이 절망감에 빠져 있고 하는데 그 후보는 대선의 진 후보는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식을 거래를 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이 본인이 그러고 나서 방탄을 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 되고 나서 국방위로 갔다. 그러면 국방위와 이 방산업체는 서로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도 상당한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성일종 정책위 여장, 국민의힘 정책위 여장이 뭐를 얼마나 해 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느냐, 뭐 이런 말도 했고, 자, 그래서 이재명의 돈과 관련한 의혹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명의 돈은 거의 뭐 안개 속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뭐 428억, 대장동 조수지 이런 이야기들도 했고, 정자동 또 개발 특혜에서 뭔가 돈을 비축을 해놨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또 배소연 씨가 가지고 있는 차명 빌딩 80억 이야기도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변호사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5개의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변호사들이 한 20명이 되는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그런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당에서 그것을 부담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와서 논란이 됐었죠. 이 당에서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 1심에서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것이 대법원에 확정이 되면은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니까 그것을 당에서 부담을 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러면 그 뇌물이나 횡령 아니냐? 뇌물이 아니고 횡령이나 배임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TV조선 보도에 의하면은 일단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추가 선임할 변호사 명단을 다 추렸는데 특히 선거법에서 1심에서 유재관 의원이 변호사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들을 다 갈고 2심에 임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하고, 민주당 당 차원에서 434억 원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해야 되니까, 방어에 올인을 해야 되니까는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는 것을, 변호사비 대납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런데 무산됐다. 당연하죠. 이게 그대로 하면은 이 횡령, 배임 논란이 불거지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 인력이 지금 이제 추가로 2심에서 추가로 더 늘어날 텐데
지금 20명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 1심보다는 2심에 더 이제 보강을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자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죠. 이재명이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의 변호사 비용은 거의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금배지를 막 나눠주는 식으로 했죠. 대장동 변호사 5명이 국회의원이 되는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재명의 변호사비에 대해서 감시의 눈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변호사비 조달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도 유심히 살펴봐야 될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